약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기로 쭉 가다가 길이 막혀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왼쪽 깜빡이를 킵니다. 아직까지 꺾지는 않고요. 이렇게 있었는데 옆에서 차 한 대가 양보를 해줘요. 들어오세요. 멈추니까 뒤에 차가 또 멈춰요. 근데 뒤에서 오던 트럭이 쾅 들이받습니다. 또 쾅 들이받고요. 이 차는 나 가도 되나? 들어가려고 살짝 움직이는데 이 차가 또 한 번 밀리면서 쾅. 다소 복잡한 사고인데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풀박차가요. 길이 없어져요. 왼쪽으로 들어가라고 돼 있어요. 왼쪽으로 화살표 돼 있습니다. 근데 놓쳤어요. 놓쳐서 깜빡이를 계속 켜고 있는데 뒤에 차가 요 차가 멈춰줬어요. 뒤에 차 멈춰줬어요. 트럭이 꽝꽝꽝. 그다음에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는 순간에 또 쾅 나를 또 들이받았습니다. 다소 복잡하죠. 이 사고 트럭이 다른 차들은 다 멈췄는데 트럭이 왜 저렇게 들이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트럭이 여유가 좀 있어 보이죠? 여기서 멈추고 뒤에 차 멈추고 트럭 저 뒤 오면서 트럭의 졸음운전 때문인지 딴짓을 했는지 또는 트럭이 무거워서 짐을 싣고서 무거워서 제동이 안 돼서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트럭 보험사에서 요 차가 들어오려고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난 사고다. 나는 아직까지 안 들어가고 서 있었는데 가만히 깜빡이만 켜고 서 있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야. 아이 그래도 요 차 때문에 불박차 때문에 불박차가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요 차가 멈추고 그것 때문에 멈추고 그러다 일어난 사고다. 그래서 트럭 70 불박차 30을 얘기합니다. 근데 70대 30일지 100대 빵일지는 몰라요. 근데 문제가요. 아침 한 8시인데 이 불박차 운전자가 어젯밤에 마신 술이 숙취가 남아 있었답니다. 0.07%예요. 경찰에서는 이 음주는 그래 음주든 벌금만 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고에 있어서는 사고 처리에 있어서는 음주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70대 30이 되면은 내가 30%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30% 트럭이 나한테 100% 물어주면 괜찮은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 차를 자차 처리해야 되잖아요. 대불과 자차와 관련해서 음주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음주 때문에 이런 사고가 아니다. 즉 음주와 무관하다. 그래서 보험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음주운전 중 사고는 대물도 안 되고 자차도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네, 여러분 투표 결과 대물도 안 되고 자차도 안 된다가 14%, 음주와 무관하기 때문에 보험 처리돼야 된다가 86%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보험 약관에요. 제가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음주운전일 때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하는 동안 지금 음주운전하는 동안이죠. 다시 할게요. 피보험자라는 것은 예컨대 부부 한정이면 부부, 또 가족 한정이면 가족, 1인 한정이면 나 혼자, 누구나 운전이면 누구나. 근데 그 운전자가 음주운전했을 때, 이때 음주운전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때문이 아니라 음주운전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뭐를 안 해준다? 대인, 대물 안 된다. 내 돈 내야 된다. 얼마까지?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대인, 완에 대해서는 1,000만 원, 대물에서는 500만 원. 그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인에 대해서는 1억 원, 대물에 대해서는 5천만 원을 내 돈으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때문이 아니에요. 음주운전은 무관하게 음주운전 하는 동안에 생긴 거. 또 자차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자차.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이때는 자차가 안 돼요. 결국은 음주운전 때문에 생긴 사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음주운전 때문에 생긴 사고는, 그거는 보험 처리 안 돼.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음주운전 하는 동안 또는 음주운전 하였을 때, 그때는 대인 대물도 안 된다 생각해야 되고요. 자차도 안 됩니다. 물론 100대 빵이면은 상대가 나한테 물어주죠. 트럭이 100% 잘못쓰면 내가 음주운전 했더라도 그쪽 100% 주죠. 그리고 내가 예컨대 나는 정상적으로 가는데 음주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교차로 내실을 따라 지나가는데 어떤 차가 빵 신호를 때렸을 때 그때 100대 0이죠. 그때 상대가 100% 나한테 다 해줘요. 근데 문제는요. 상대가 70, 내가 30, 상대가 80, 내가 20, 상대가 90, 내가 10. 내 잘못이 요만큼밖에 없는 내가 피해자일 때 그때 내가 음주면은 그때는 대인 대물도 안 되고
자차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하다가 사고 났을 때는 내 보험 처리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음주운전 때문에가 아니라 음주운전 하는 동안 음주운전 하였을 때 하여튼간 음주 측정에서 0.03% 이상만 나오면은 그럼 내 보험이 안 됩니다. 영상이 많이 흐린데요. 불박차 가다가 어떤 사고가 나는지 보시죠. 여기서 우회전할 겁니다. 우회전해서 1, 2, 3차로 중에 3차로를 갑니다. 자, 3차로 쭉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뒤에서 진짜 빨리 진짜 빨리 달려갔네. 또 달려가고 뒤에서 근데 뒤에서 어떤 차가 오른쪽 깜빡이고 오네요. 그러고서 쾅 이런. 자, 다시 보시면요. 뒤에서 오는 차가 이 차 깜빡이네요. 2차로에서 깜빡입니다. 난 3차로에서 가고 있고요. 2차로에서 깜빡이고 이 차가 칼치기로 들어옵니다. 뒤에서 오던 차가 여기서 슝. 이번 사고 바닥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나요? 화살표가 안 그려져 있어요. 로드뷰 보면은요. 1차로, 2차, 3차로에 아무런 화살표가 없어요. 그리고 3차로는 쭉 가면 3차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3차로가 건너가도 3차로예요. 바닥에 직진 화살표도 없고 우회전 화살표도 없고 3차로에 지구 화살표도 없어요. 1차로, 2차로도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기서 나는 3차로에서 화살표 놓은 3차로 진행하다가 여기 2차로에서 퍽 때린 이 사고입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닥에 아무런 표시도 없는 곳인데요. 불박차한테 잘못이 있을까요? 보험사에서는 뭐라고 그러나요? 변호사님, 100대 0 받을 수 있을까요? 예, 항상 유튜브 영상 봤을 때 이건 100대 0이지 또는 이건 100대 0 아닐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서 변호사님의 영상들을 봤었는데요. 막상 제가 사고를 겪으니까 과연 제가 100대 0일까요? 100대 0 아닐까요? 저는 그 차 갑자기 푹 뒤에서부터 깜빡이 뒤에서 끼는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뒤에서 칼치기 들어가고 저는 방어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과연 저한테 잘못이 있나요? 아니면 100대 0인가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100대 0이다 1번. 3차로에서 왜 직진했어? 불박차도 일부 잘못 있다. 2번 투표 시작. 불박차가 일부 잘못 있다는 의견도 있으시네요. 네. 한 분 계신데요. 잘못 누르신 거 아닌가요? 한 분 계세요. 98대 2예요. 잘못 누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그랬죠. 바닥에 화살표 없다고요. 우회전 화살표도 없고 직진 화살표도 없고 지구 화살표도 없고 당연히 직진금지 화살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직진하는데 나를 뒤에서 칼치기로 때렸습니다. 불박차한테 잘못이 있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불박차가 직진이 아니고 만약에 우회전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쭉 가면서 앞에 가는 차처럼 우회전을 내가 들어가는 여기서 내가 우회전 들어가고 있었어도 똑같은 사고 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내가 직진이 아니고 내가 우회전에 똑같은 사고 나잖아요. 칼치기로 들어오면. 그래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이 되죠. 불박차에게 잘못이 없죠. 바닥에 아무런 화살표가 없습니다. 만약에 직진금지 화살표가 있더라도 그렇더라도 내가 직진한 거 아니잖아요. 나 우회전하러 했어요. 우회전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내가 천천히 우회전하더라도 똑같이 이런 사고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이 차에서 칼치기로 들어온 이 차에 100% 잘못이어야 되겠습니다. 회전교차로인데요. 불박차는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들어온 차랑 사고 납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자, 천천히 돕니다. 천천히 돌아서 저 오른쪽에서 오는 차, 저 차, 꽉. 참나. 지금 뭐라 그러냐면 나 똑바로 가고 있었어. 내가 뭘 잘못했어. 저런 차에서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내가 천천히 돌고 있어요. 천천히 도는데 여기서 달려오는 이 차. 엄청 빠르게 달려오죠. 저 차가 쏜살같이 양보를 해야 돼요. 양보해야 되는데 그냥 들어오면서 이번 사고 불박차는 잘못 있나요? 이 차는 자기가 피해자로 주장해요. 내가 잘 가는데 왜 여길 때리느냐. 네가 날 때렸다. 그러면서 자기가 피해자로 주장합니다.
근데 불박차는 아니 회전교차로 회전한 차가 우선이잖아요. 근데 저 차가 쏜살같이 양보도 안 와서 때렸는데요. 제가 잘못이 있습니까? 불박차 보험사는 상대차 80, 불박차 20을 얘기합니다. 과연 불박차는 잘못이 있을까요? 제가 이럴 때는 회전교차에서는 항상 내가 계속 돌 겁니까? 아니면 나갈 겁니까? 이걸 여쭤봅니다. 나갈 때는 어떻게 되나요?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나가야 됩니다. 이쪽은 나갈 거예요. 회전교차로는 동그라미 이렇게 있을 때 우회전, 직진, 좌회전, 유턴이죠? 예. 그래서 항상 돌다가 밖으로 나갈 때는 오른쪽 깜빡이 켜줘야 돼요. 이번 사고 오른쪽 깜빡이를 켜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100대 빵입니까? 아니면 불박차한테도 일부 잘못이 있습니까? 불박차 운전자는 저한테 잘못이 있다면 한 10% 될까요? 저 차가 들어오는 거는 미리 봤는데요. 근데 양보할 줄 알았죠. 근데 저렇게 빠르게 들어오면 저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번 사고는 여기가 회전하는 곳이요. 두 개 차로인가요? 하나 차로인가요? 하나 차로 돌 때, 자, 여기서 돌 때 하나 차로네요. 하나 차로로 돌아서 내가 돌고 있는데 저 차가 빠르게, 이건 내가 나가던 중이 나가려고 했지만은 도는 중에 일어난 사고도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가지 않았으니까요. 예컨대 차로가 두 개 있을 때요. 회전하는 차로가 하나, 둘, 두 개 있는데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오른쪽 깜빡이 켜지 않으면 내가 계속 돌 줄 알았지. 돌 줄 알고 계속 들어와서 때렸어. 그런 경우에는 깜빡이 켜지 않은 점에 대해서 20%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돌고 있는 거예요. 이제 돌고 있는데 이렇게 빠르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고에서 100대 0 의견입니다. 100대 0 의견이면서 그러나 나가려고 하면서 왜 오른쪽 깜빡이 미리 켜지 않았나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판사에 따라서 10 내지 20%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달려들어오는 저런 차, 회전교차로는 당연히 회전하는 차가 있으면은 멈춰야죠. 양보를 해줘야죠. 이 차는 우후 합류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후 합류에 들어올 때 넓은 기차가 쭉 직진하고 있으면 합류에 들어온 차가 잠깐 양보를 해줘야죠. 돌고 있는 차를 무시하고 그냥 빠르게 달려온 차. 이 차 100% 보이고요. 다만 판사에 따라서 오른쪽 깜빡이 부분하고요. 그리고 자 오른쪽에 보세요. 저 차가 빠르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저렇게 빠르게 들어오면 아유 좀 위험하니까 미리 빵 속좀 브레이크 잡아서 미리 빵 좀 해주지. 그런 측면에서도 결국 오른쪽 깜빡이 미리 켜지 않았다는 점. 또 하나는 상대가 빠르게 달려오는데 미리 대비하지 못했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판사에 따라 10, 불박차 10 내지 많으면 20 인정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상대차가 너무나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대 0이고 싶습니다. 저렇게 오는 거 보더라도 저럴 때 저 멀리서 오는 차 자기가 당연히 멈추겠지 생각하는 게 보통이죠. 그러나 빠르게 달려온 차가 있으면 그때는 미리 속도를 줄이십시오. 만일 지금에서도 내가 이만큼 돌고 있는데 저 뒤에 있던 차가 빵 때렸으면 그럴 때는 다툼의 여지 없는 100대 0입니다. 한편 질문자는 오른쪽 깜빡이 켜셨나요? 제가 안 켰는데요. 아직 나갈 때가 안 돼서 안 켰습니다. 그러십니다. 근데 미리 켜십시오. 깜빡이는 미리 켜셔야 됩니다. 미리 켜시면서 나갈 때는 일종의 우회전 개념이죠. 그래서 천천히 나가야 돼요. 천천히 나가려고 그러면 내가 나가는 중에 어떤 차가 달려오면은 내가 돌 때 하고요. 이쪽으로 돌아서 빠져나가는 거하고 내가 이쪽으로 나가는 것하고는 이 차 입장에서는 속도 차이가 있죠. 그래서 내가 나갈 때는 진입해오는 차를 살피면서 그 차가 빨라 보이면은 속도를 줄이고 필요할 때 가볍게 빵 해주는 것도 안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불박차는 직좌차로입니다. 그리고 2차로는 직진차로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불박차는 직좌차로에서 직좌시운에 직진합니다. 불박차 직좌차로 직진하는데 그런데 이 차가 꽝! 2차로에서 2차로 차가 직진해야 되는데요. 자, 직좌차로 여기 직진이에요. 직진인데 그런데 직진하지 않고 이 차가 깜빡이를 켜는데요. 저 깜빡이 여기서 킵니다. 이거 보일까요? 이 깜빡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겠죠?
블랙박스는 나보다 앞에 있습니다. 나보다 앞에서 이만큼을 보고요. 나는 여기 있어요. 블랙박스 입장에서는 A필러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A필러가 있어요. 딱 A필러고요. 그리고 운전할 때 여길 보나요? 여기 안 보죠. 내가 차로 변경 또는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할 때는 내가 변경하는 쪽을 살펴야 되지만 그 똑바로 갈 때는 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는 거죠. 앞을 보고 있습니다. 내 눈은 이 앞을 보고 있어요. 블랙박스는 지키지만 이거 안 보입니다. 자, 그리고 상대차가 들어올 때 빵 하는데요. 네, 이때는 내 앞으로 들어오는 게 보이죠. 예, 조금 전에는 안 보였어요. 이렇게. 이때, 이게 뭐, 이제 뭐 내 앞으로, 그냥 턱, 예. 그 전에 안 보였던 차가 깜빡이 백날 켜보세요. 여기서 켜봤자 저거 안 보이죠? 깜빡이는 미리 앞에서 켜야 되는 거고요. 요거 조그만 거, 요거 눈에 들어옵니까? 눈에 안 들어와요. 내가 저 앞을 보고 있죠. 근데 이 보험사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걸 50대 50이래요. 불박차 운전자는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깜빡 킨거 보셨나요? 아니요. 제 눈에 전혀 안 보였어요. 블랙박스 보이죠? 제 눈에 안 보였어요. 안 보입니다. 블랙박스 보였다고 내 눈에도 보인다? 그거는 진짜 블랙박스는 앞에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고 뒤에서는 절대 안 보이죠. 그리고 설령 보려고 하면 보려고 볼 수도 있을 상황이 돼요. 보려고 하면. 근데 눈은 저 앞을 보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입니다. 이 상대편 운전자가 계속해서 50대 50점 엉뚱한 소리 하면요. 아니 이거 불박차 운전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이 영상만 보고 이 영상만으로 100대 0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러면 점잖게 그러세요. 제가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경찰에 신고해서 이제 내가 안 다쳤을 때는 내가 다치지 않았을 때는 어차피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가피를 가려주진 않습니다.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주진 않아요. 단순 물적 사고, 물적 피해 교통사고 조서 보고서 그만 리포터만 하나 작성해 줍니다. 근데 내가 다쳐서 진단서가 제출됐다면 그러면은 가피를 가려서 가해자에 대해서는 벌점과 범칙금 부과됐죠. 저 상대편 운전자 여기서 여기서 아이고 급제동하면 보면 다칠 수 있습니다. 목, 허리, 어깨 이런 데가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기회는 더 주세요. 기회는 줘보세요. 굳이 이걸 경찰에 접수해서 벌점 범칙금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굳이 전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근데 마음대로 하세요. 그 방법이 없죠. 이 영상만으로도 100대 빵입니다. 경찰에 접수되면 상대편한테 벌점과 범칙금에 그런 불편이 있는데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인정할 거 인정하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테디님, 행복한 가족사진 공개할까요 말까요? 해도 돼요. 그렇죠. 왜? 행복한 사진이니까요. 제가 작게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개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애기가 넷이야, 넷. 여기 큰 딸, 그다음 둘째가 아들, 셋째 딸, 넷째도 딸 같은데요? 애국자예요. 테디님. 와. 그리고 여기 가운데 엄마가 테디님 여동생이에요. 근데 저는요, 전부 다 형제인 줄 알았어요. 엄마가 무진장 옷을 똑같이 이게 다 빨갛게 예쁘게 이렇게 입으시니까. 그리고 테디님 여동생 가족인데요. 매제죠, 매제. 매제가 테디님보다 7살이 많으시대요. 그래서 부를 때 매제님이라고 부른대요. 제가 형님이에요. 제가 형님인데요. 저보다 나이가 7살 많아서 매제님이라고 그래요. 변호사님. 네. 진짜 애국자세요. 제가 이 가족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좀 크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크게 보여드릴까요? 그냥 이 정도까지가 좋겠지, 그지? 우리 매제님이 참 미남이세요.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아들, 딸도 다 예쁘고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 가족의 행복, 자칫 잘못하면 이 행복이 눈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 때문일까요? 보시죠. 테디님의 매제께서 8.5톤 윙바디 트럭에 짐을 싣고 총중량 23톤입니다.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1톤 차가 앞에서 가고 있었어요. 앞에 가다가 깜빡이 켜고 이쪽으로 벗어나요. 2차로 1차로 가더니 핑그르르 돌아서 이렇게 핑그르르 돌아서 그래갖고 이렇게 가로막은 거예요. 2차가 이쪽으로 가네? 이쪽으로 핑그르 돌아 이렇게. 그러면 내가 어디로 피하지? 1, 2 피해야 되나? 2차 이쪽 미끄러지네. 그래서 이쪽으로 피했어요. 피하다가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여기랑 1톤 트럭이 여기랑. 순간적이에요. 어떤 사고인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진짜 순간적인데요. 보시죠. 자, 톨게이트 빠져나갔습니다. 톨게이트 빠져나가서 지금 고속도로 빠져나온 거죠? 빠져나왔나요? 들어가는 건가요? 빠져나온 것 같아요. 오른쪽에 주유소도 있고 그런 거 보니까요. 예, 톨게이트 빠져나와서 바닥이 좀 미끄럽네요. 2월 4일이니까 2월 3일 날 눈 왔죠? 2월 3일 날 밤에 입춘날 눈이 왔어요. 그래서 4일 날 차들이 다니니까 눈은 녹았지만 그래도 미끄럽죠? 요 트럭이요. 요 1톤 트럭 보세요. 저 1톤 트럭이 어떻게 가나요? 가다가 왼쪽 깜빡이 킬 겁니다. 네, 왼쪽 깜빡이 켜죠? 그리고 2차로 가던 차가 1차로 들어갑니다. 1차로 돌아가서 쭉 가요. 나는 3차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핑크를 이런 나 오른쪽으로 꺾으면서 아이고 야 여기서요 완전히 나갔어요. 2차로로 오던 차가 처음엔 내가 앞에 있었어요. 내가 앞에 있다가 뒤에서 내가 앞에 있었는데 자, 내 뒤에서 옵니다. 그 상대 차가요. 상대 1톤 트럭이 지금 왔어요. 지금 내 뒤에서 왔어요. 나보다 빨리 왔어요. 빨리 왔고 깜빡 켜고 왼쪽으로 나갑니다. 왼쪽으로 여기서 나가요. 이제 깜빡이 빨간 동그라미 보세요. 네, 깜빡이 켜고 나가죠. 1차로 완전히 나갔어요. 완전히 나갔는데 그럼 나갔던 차가 다시 2차로 돌아오나? 그게 아니라 미끄러지네. 이때로부터 사고시까지 몇 초 걸릴까요? 여기서 1초, 2초, 3초. 예상할 수 있습니까? 아니 깜빡이 켜고 정상적으로 나는 3차로, 상대는 2차로 내 뒤에서 쭉 오더니 완전히 나갔던 차가 핑그로 돌아오는 걸 느낌을 보고 그리고 사고 날 때가 3초예요. 23톤의 무거운 차가 3초 만에 피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갑자기 나한테 달려올 때 그때 내가 어느 쪽으로 피해야 될까? 여기서 저 차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핑그로 돌아올 때 이 차 이쪽으로 가니까 내가 이쪽으로 못 피하죠. 그래서 이쪽으로 피했는데 그런데 뒤랑 뒷부분 미끄러지면서 찜 미끄러지면서 저 차가 핑크로 돌면서 브레이크 잡아서 찜 미끄러지네요. 우리 테디님의 매제분께 잘못이 있습니까? 전혀 예상도 못했고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수리비가 1,000만 원 나왔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차로로 피해야 되나? 테디님께서요, 잠깐 쉬는 시간에 이거요. 스마트폰을 하다 보니까, 2차로 피해야 되나? 3차로 피해야 되나? 4차로 피하면서 사고 났고요. 다행일지 몰라도 적재함하고 부딪혔어요. 운전석 쪽을 들이받은 게 아니고요. 다행히 매제는 다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불편하지요. 네. 근데 내가 가서 병원에 누워있을 만큼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저렇게 꽥 하면요. 쭉 할 때, 불편해요. 온몸이 경직되고요. 그런데, 내가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냥 견디실만 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매제에게 잘못이 있는 걸까요? 제가 매제님이라고 하는 건 저보다 7살 많아서요. 매제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형님인데. 이 사고로 8톤 윙바디 견적이 1,000만 원 정도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매제는 대물 접수만 해달라고 했나 봐요. 같은 영업용 하는 사람들끼리 굳이 아프지도 않은데 뭐하러 병원에 가냐고요. 역시 예산 사람들은 양반인가 봐요. 충남 예산이시군요. 그래요? 만약에 2차로로 피양하면서 피양
피향하면서 어느 게 맞나요? 네. 사고 났으면은 지금쯤 1톤 탑차 기사님 태스 형한테 가셨을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만일 23톤의 트럭이 그냥 2차로로 핸들 틀었으면 그럼 그 1톤 트럭에 운전사가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운전자 태스 형 만나러 가 있을지도 모르죠. 태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태스 형? 예.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그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항상 눈길이나 눈 내린 새벽에는 항상 또 한 번 항상 조심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표 해볼 필요도 없죠.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특히 눈길 미끄러울 때는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일까요?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가족을 생각해서 내가 잘못되면은 내 가족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여러분들 특히 장시간 운전하시는 분들이요. 항상 가족들의 모습을 가슴에 안고 조심해서 운전하십시다. 조심해서. 그리고 좀 피곤이 몰려오면은 쉬었다 가십시다. 휴게소에 또 졸음쉼터에서요. 여러분들께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아빠가 건강하게 일하시고 집에 들어오실 때 아빠 왔다. 아빠의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제 저녁 때 만났던 분들 중에서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뭐 방송사에 계신 분인데요. 그러면 형님한테 그 영상 제보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는 형님이 어떻게 영상 제보에 대해서 그 저작권을 사십니까? 아니, 그게 무슨 저작권이야? 저작권이라는 것은 내가 사진 찍을 때, 저 구도, 그 다음에 나의 그 철학, 그 다음에 나의 그 정신세계를 담아서 작품을 만드는 거죠. 뭔가를 내가 딱 이렇게 해서. 근데 이 블랙박스는 가면서 그냥 찍히는 거잖아요. 그건 저작권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작권법, 거기 한번 보세요. 블랙박스는 그 저작권이 없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저작권법이에요. 저작물이란 뭐예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 겁니다. 블랙박스가 창작물인가요? 가이피디 그거 한 번쯤 생각해 본 적 있어? 블랙박스에 내 저작권, 그건 저작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저작물이 아니에요. 그냥 찍힌 거예요, 찍힌 거. 그래서 그건 거기에 저작권이 아니고요. 다만 거기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또는 명예 그런 거죠. 그 상대편의 얼굴이 나온다든가 상대편의 차 번호가 나온다든가 뭐 그런 게 있으면 상대편의 목소리, 대화 내용 그런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쪽팔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왜 내 얼굴이 그대로 나오게 해서 내 음성이 그대로 나오게 해서 그래서 나를 창피하게 했느냐. 그런 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 내 모습, 부끄럽진 않다 하더라도 왜 내 얼굴을 함부로 초상권 문제죠. 프라이버시와 초상권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 나중에 내가 원치 않는 거 거기 나가서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모자이크 싹 하면요. 누군지 모르게 음성도 변조하고요. 누군지 모르게 그럴 땐 괜찮아요. 그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방송사에서는 그 제보해서 채택되면 한 10만 원씩 주지. 응? 채택되면은 근데 제보료를 주지. 그거는 저작권을 사오는 게 아니에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방송할 수 있는 재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채택되면 10만 원 정도를 상품권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상품권을 안 드려요. 그러면 아이 형님 저작권이 아니라는 건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그게 저작권법의 대상은 아니고 저작물은 아닌 것 같은데 형님 말씀드리니까 그렇네요. 그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게 아니네요. 그렇죠. 내가 사진을 하나 딱 찍으려고 그러면 난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다. 창작이에요. 대신 왜 내 거를 함부로 썼느냐. 내가 동의하지 않았을 때, 동의 안 했는데도. 그래서 저는 동의를 다 받잖아요. 저한테 제보가 아니죠. 질문이죠. 이 영상을 유튜브 또는 한 변호사가 진행하거나 출연하는 방송 또는 교육용 또는 교통 홍보, 교통안전 홍보 그런데 쓸 수 있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스 하면 올릴 수 있고 예스 안 하면 못 올려요. 그러니까 거기 동의하시는 분만 올릴 수 있도록 예스 동의를 몇 번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형님은 뭘 주시나요? 상품권 안 주시면 내가 최고의 법적 서비스를 드리잖아. 법률 서비스를. 그 사건 누구한테 물어봐도 해결 못 해주는 거. 내가 어떤 경우는 한 10번, 어떤 경우는 100번씩도 주고받습니다. 글을. 그래서 그렇게 주고받아서 취재가 된 다음에 그 취재된 내용을 유튜브에 올리는 거죠. 그냥 올린 것만 갖고서 그러면 불안전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 상황을 그림 그려달라. 그림도 그리고 또 제가 몇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있고 깜빡이 켰나요? 오디오 검도 언제 켰나요? 네, 그리고 경찰에서 뭐라 그러나요? 또 보험사에서 뭐라 그러나요? 본인이 생각하시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걸 쭉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취재가 끝난 다음에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면은 그때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한테 돈으로 살 수 없는 서비스, 용역. 서비스가 용역이에요. 그 누구한테 물론 다른 변호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다른 변호사님이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제가 주고받고 하면서 그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어떨 때는 거기서 바로 설명드리고서 유튜브에 소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거기서는 내용만 파악할 때까지 쭉 주고받다가 네, 유튜브 몇 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 올려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군요. 그래서 한문철 TV에 하루에 10개 이상씩 올려지는 거 20개 만들잖아요. 10개는 한문철 TV에 올라가고 10개는 도서관에서 지금 쌓여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영상이 있어요. 재밌는 영상이에요. 그거 그냥 올리는 거 그것은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없죠. 그분과 그분이 고민했던 거 저랑 글 주고받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가 설명드리고 물론 그중에서 일부는 해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해결이 됐죠. 네, 보험사에서 변호사님 말씀 듣고 100대 0 인정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듣고 소송 가서 100대 0 받았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끝까지 가봤는데 100대 0 못 받았어요. 아쉬워요. 항소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요? 근데 보험사는 항소를 안 해준대요. 변호사님, 100대 0으로 끝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변호사님 너무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께 제 편이 돼주셔서 저는 그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받습니다. 이렇게 저랑은 하나하나의 작은 조그만 성들을 쌓아서 큰 성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한문철 TV 그리고 블랙박스 도서관 이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질문하신 분과 저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유리한 점은 뭐고 불리한 점은 뭐고 그것을 다 총합해서 하나의 아이템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다른 분께서 저랑 비슷한 상황이 되면
이 영상으로 그분께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서로 얘기가 된 건 아니지만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도 한 칸, 두 칸 커다란 돌멩이를 쌓아서 피라밋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한테 질문해 주시는 분들 그래서 감사드리는 겁니다. 저한테 피라밋이요. 하나의 그 커다란 돌멩이들 뭐 하나라도 없으면 피라밋은 무너지잖아요. 하나하나씩 돌을 쌓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릴 때 거기에 또 상세한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른 차 블랙박스 영상이요. 경우에 따라서 내 블랙박스는 있는 상대편의 블랙박스 상대한테 동의받지 않은데 이거 올려도 되나요? 그런 분도 계세요. 아 그게 무슨 거기에 그 사람 상대 블랙박스에 그 사람 얼굴이 나오나요? 그 사람 차 번호가 나오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카메라에는 내가 안 찍히잖아요. 혹시 그쪽에서 음성이 있으면 음성만 안 들리게 하면 괜찮아요. 근데 내 거 왜 함부로 나한테 동의받지 않고 막 올렸네.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시비가 귀찮으니까 다른 사람 상대 측 영상은 상대편한테 유튜브에 올려도 괜찮은지 동의가 됐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 그 사람은 안 나와요. 얼굴도 차 번호도 얼굴도 몰라요. 번호도 몰라요. 음성 나오면 안 들리게 하면 돼요. 그러나 시비 걸고 귀찮게 하는 게 싫어서 그래서 상대편한테 오케이 받으면은 올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가 아니고요. 그리고 요즘은요, 양쪽에서 그럽시다. 우리 이거 영상 같이 올려서 한 변호사 의견 듣고, 그래, 한 변호사 의견대로 우리 따릅시다. 그러면서 올리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 의견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제 의견은 참고하셔서 합리적으로 잘 슬기롭게 해결하셔야죠. 싸우지 않고 둘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100대 0 오케이 깨끗하게 인정. 나도 조금 잘못이 있다고 한 변호사 얘기했는데 그럽시다. 그럼 90대 10, 80대 10? 그러면 많이 다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럼 대인 없이 100대 0 어떨까요?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악수하고 끝낼 수 있는 게 그게 최고입니다. 잊혀질만 하면 또 문제되고 잊혀질만 하면 또 왕 짜증나게 만드는 뭘까요? 비보좌회전입니다. 불박착합니다. 자, 앞에 좌회전차들이 있죠? 다 빠졌어요. 지금 들어가는데 사고 장면은 끊겼습니다. 여기서 끊겼어요. 저렇게 들으면 사고 나죠? 저 앞에 녹색 신호입니다. 녹색 신호인데 좌회전한 차들이 있어요. 한 대 있고 두 대 있고 세 대 있고 이제는 없습니다. 비어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이 텅 비어 있어요. 없고요. 요 차는 서 있습니다. 속도 줄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신호가 녹색이니까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여러 대가 좌회전에 갔는데요. 요 서 있던 차가요. 멈칫했어요. 멈칫했던 차가 어떻게 되나요? 가만히 있다가 왜 이때 들어오는 겁니까? 왜 이때? 다른 차들 빠져나가고요. 저 차가 참 희한해요. 자, 빠져나가고요. 자, 멈칫해요. 저 차가 아까 들어왔으면 내가 양보했을 텐데, 빵 하면서 양보했을 텐데, 섰다가 탁 들어와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소리가, 자기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아이고, 참나. 이번 사고에 대해서 양방향 직진 신호입니다. 저는 직진, 상대는 비보 좌회전이고요. 비보 좌회전 차들이 줄줄이 좌회전했지만,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리고 그 차는 상대 차는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저 차를 보고 서 있는 줄 알았죠. 그래서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중 쑥 들어오는 거예요. 상대 운전자는 자기가 먼저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악셀을 밟았대요. 그러면 아까 갔어야죠. 줄줄이 계속 따라갔었어야죠. 근데 생각보다 제가 빨리 왔다네요. 제가 과속한 것도 아니에요. 제 속도 안 빨라요. 저는 제한 속도가 60인지 50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50도 안 됐어요. 과속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서 있다가 들어오다가 섰다가 코앞에서 퍽 들어오는데 저를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아이 참나 투표해 보겠습니다. 이번 선거 100대 빵입니까? 상대는 80대 20 주장해요. 우리 보험사는 100대 빵 주장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100대 빵입니까? 아니면 80대 20입니까?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100%가 100대 빵입니다. 앞이 비었잖아요. 벽도 차가 멈추잖아요. 그래서 갈랐는데 멈췄다 퍽 들어오면 저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당연히 100대 빵이어야 되죠. 그런데 저런 게 분심이 가면 어떻게 나올까요? 아이, 오랜만에 글 씁니다. 그저께 밤에 올리셨어요. 보험사에 분심이 건너뛰자고 요청했으나 저도 모르게 분심에 갔더군요. 그냥 분심이 가지고 바로 소송해달라고 그랬는데 보조 참가 신청했습니다. 상대편 답변서를 보니까 거기에 분심이 결정문이 있는데요. 80대 20으로 돼 있어요. 아 근데 1심 판결에서요. 아니 원고 일부 승? 원고 승 그러면은 다 이기는 거고요. 원고 일부 승 그럼 다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험사에서는 항소 안 해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항소했다가 패소하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서요. 본인은 항소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은 항소 못하는 이유는 보험사끼리 소송했으니까요. 소송 당사자가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다만 1심에서 보조 참가 신청했으면 본인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니까 보조 참가 신청하셨다네요. 네, 소송 보조 참가 신청해서. 그러면은 보험사가 항소하는 대로 본인이 항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1심 판결문하고 그리고 보조 참가 신청서는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예. 먼저 뭐 먼저 보시겠습니까? 판결문 먼저 보시겠습니까? 보조 참가 신청서 먼저 보시겠습니까? 유튜브 창구에서 본인이 작성 제출한 원고 보조 참가 신청서가 있는데요. 이거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한테 보조 참가 신청서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쉬워요. 이분한테 여쭤봤어요. 그거 어떻게 쓰셨어요? 했더니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변호사가 설명해놨대요. 어떤 변호사겠어요? 한문철 변호사죠. 제가 옛날에 보조 참가 신청서 쉽죠? 하면서 샘플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이분이 쓰신 보조 참가 신청서 잘 쓰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보조 참가 신청서 사건 2020 가소 몇 재판부 여기다 써도 되고요. 여기다 써도 돼요. 대구지방법원 몇 단독 기중. 예. 여기 표시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안 써도 여기다 한 번 더 써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건 번호 쓰고요. 원고 무슨 보험사, 피고 무슨 보험사, 그리고 원고 보조 참가인. 여기다가 원고라고 써주면 더 좋죠. 여기에 원고 보조 참가, 피고면 피고 보조 참가. 이걸 써주는 게 더 친절합니다. 물론 밑에 나와요. 근데 위에서 원고 보조 참가 신청서 이렇게 써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원고 보조 참가인은 밑에 돼 있어요. 원고 보조 참가인은 원고를 보조하기 위해서, 원고를 돕기 위해서, 보조가 돕는다는 거죠. 원고를 위해서 다 같은 말이에요. 보조 참가 신청서 위 사건에 대해서 원고 보조 참가인은 원고를 보조하기 위해서 민사소송법 71조에 근거해서 위 소송에 참가하고자 하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청 취지예요. 여기다 신청 취지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다가 참가 사유. 이렇게만 써도 돼요. 서식이 뭐 딱 부러지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한번 또 다른 걸 보여줄 텐데 이게 실제 소송에 들어갔던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원고 보조 참가인은 원고를 보조하기 위해서 민사소송법 71조에 의해서 참가하고자 하니 허가해 주십시오. 참가 사유. 간단해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피고 차량이 이거 100대 0이라 생각하는데요. 상대 피고 측에서 80대 20을 계속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 지금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만일 80대 20으로 끝나면 저는 20%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송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보다도 좀 더 상세하게 쓰려면 뭘 쓰면 좋을까요? 20%만큼 손해보는 거.
뭘 손해볼까요? 그것은 우선 차차 보험 처리하게 되면은 보험료 할증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아직 대인이 끝나지 않았으면 대인 손해배상 받는데 또 손해볼 수 있죠. 그래서 만일 80대 20으로 끝나게 된다면 저는 20%만큼 손해, 가로 열고 보험료 할증, 대인 합의에 있어서의 그 손해, 대인 다친 거예요. 대인 합의에 있어서 손해액의 손해. 대인 합의에 있어서 손해. 그럼 되겠네요. 손해액의 손해니까 대인 합의에 있어서 손해. 그걸 가로 열고 써주면 더 좋습니다. 보험료 할증 문제와 대인 합의에서 손해보는 분. 그리고 또 자차 처리하게 되면 또 뭐가 있나요? 20%만큼 손해본다는 게 다 들어있네요. 렌터카 못 받잖아요. 렌터카 비용 못 받고 또 경락 손해, 중고차 시세 하락 손해 못 받죠. 그런 것은 20%만큼 손해 가로 열고 거기에 렌터카 비용, 그다음에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그리고 또 대인 합의에 있어서의 손해, 콤마하고 그다음에 보험료 할증 등 그렇게 친절하게 써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20%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소송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원고 보조 참가인 누구 사인 또는 도장 찍어서 그래서 무슨 지방법원 몇 단도 규정. 아주 쉽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여기에다가 원고면 원고, 피고면 피고라고 써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사건 번호 쓰고요. 원고, 피고, 그다음에 보조 참가하는 사람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쓰고요. 그리고 요 밑에 20%만큼 손해, 그 손해를 구체적으로 가로 열고 좀 더 써주면 더 좋아요. 판사에 따라 뭘 손해볼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거까지 써주면 좋겠네요. 저는 원고 차량의 소유주 겸 운전자입니다. 그래서 써주면 좋겠죠. 자, 여기다 참가 이유. 저는 이 사건 원고 차량의 소유자 겸 운전자입니다. 또는 하여튼 소유자입니다. 또는 운전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차에 있어서 이게 100대 0이 아니고 80대 20으로 끝나면 100대 0인데 80대 20이라고 해서 소송하고 있다. 근데 80에서 끝나면은 내가 손해본다. 20%만 손해본다. 그 손해를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저기 참여하게 됐다. 여기 좀 플러스해서 여기다 좀 써 좀 줘요. 내가 누구다라는 거. 내가 이 사건에 왜 관심 있는지. 내가 그 차의 차주다. 내가 그 차의 운전자다. 근데 내가 80대 20 끝나면은 못 받는 게 많이 있지 않느냐? 20%가 못 받고 보험료 할증된다. 그것을 여기에 제가 좀 키워드릴게요. 이렇게요. 여기에 20%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여기다 손해 가로 열고 그리고 여기다가 1 내가 누구다. 나 누구야. 2 내가 구체적으로 손해보는 사유. 그렇게 하면은 아주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요.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에 안 가고서도요. 이렇게까지 해서 원고 보조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원고 보조 참가 신청을 해서 싸웠는데 그런데 법원에서 일부 승이에요. 분심에서 80대 20 나왔는데 그대로 분심에서 80대 20 나온 그대로 이 사건이 판결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대구지방법원입니다. 2월 2일 날 선고했는데요. 원고 차량 20%, 피고 차량 80%, 분심이 결정이 타당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판사님들의 그냥 분심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기 의견을 본인의 의견을 써야 되는데 원고 차량 20%, 피고 차량 80%로 한 분심이 결정 타당하다. 원고가 교철에 진입할 무렵에 다른 비보자 예전 차량의 움직임. 아까 밑에 갔죠? 그리고 또 원고 차량가 교철에 진입할 무렵에 상대차가 섰다가 쑥 들어왔다. 그래서 일부 잘못이 있다. 분심이 거치지 말라는 이유를 아시겠죠? 분심이 거치면 이렇게 망가집니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분심위에서 80대 20 나오는데도 뭘 잘못했느냐 그래서 100대 빵 하는 그런 판사분들 계시지만 근데 분심이고 타당하다 하면서 그대로 인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에서는 항소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보험사는.
처음엔 100대 0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이고 1심 판사가 80대 20 했어. 새로운 증거 있나요? 아니요. 새로운 증거 있어요. 블랙박스밖에 없죠. 블랙박스라 나중에 부딪히고 나서 사고 난 사진밖에 없죠. 아유, 새로운 증거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항소하면 또 항소심 비용 들어요. 돈 몇백만 원 들어요. 무슨 몇백만 원이 들어요. 지금은 이게 800 몇십만 원 청구했다가 600 몇만 원 청구 인정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진 액수가 200만 원이 채 안 돼요. 그럼 항소심 비용, 변호사 비용 10%입니다. 항소 비용에. 근데 최소한 30만 원이죠. 이거 30만 원짜리예요. 변호사 비용 물어주게 되면 30만 원인데 우리 보험사는 30만 원이 아까워서 안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억울한데. 분심의 결과대로 80대 20 나왔습니다. 항소했을 경우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무과실 판결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드물고 보험사에서는 안 해줄 것 같습니다. 항소 패소했을 경우 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많으면 저는 금액이 부담돼서 항소를 못할 것 같습니다.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만약에 항소 기각이 되면. 항소 가액이 1심에서 진 거예요. 1심 가액이 판결문 보여드릴까요? 판결문이 모자이크가 됐나? 됐네요. 네. 여기에서 아이고 잘 안 보이는구나. 670만 원 인정됐어요. 청구 금액은 840만 원이에요. 그럼 170만 원입니다. 170만 원. 170만 원이 10%예요. 그럼 17만 원인데 근데 변호사 비용은 최소한 30만 원 하자. 만약에 지면 30만 원 물어줘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께 투표해 보겠습니다. 항소를 해야 될까요? 종결해야 될까요? 보험사는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 투표. 보험사가 항소 안 하면 보조참가인은 항소 못한다. 보조참가인이 독립적으로 항소할 수 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앞에 부분 건 뺄 부분 있어. 어느 거 빼야 될지 알지?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앞에서 해답을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해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투표 안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험사는 항소 안 해주려고 그러고요. 나는 억울하고요. 이럴 때 항소할 수 있을까요? 보험사가 항소를 안 하면 보조참가인은 보조에 불과하니까 항소 못한다. 아니다. 보조참가인 독립적으로 항소할 수 있다. 어떤 견해십니까? 여러분들 1번으로 생각하시죠? 그렇죠. 난 불혹이니까. 별책 불혹이잖아요. 그러나 민사소송법에 독립적으로 항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76조. 민사소송법 76조에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 참가인은 소송에 관해서 공격, 방어, 이의,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76조입니다. 참가인은 소송에 관해서 상소할 수 있다. 상소는 항소와 상고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은 대법원의 상고는 없어요. 항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항소 안 하더라도 본인이 항소할 수 있어요. 다만 보조참가인이 항소했다가 패소하게 되면 30만 원 물어줘야 돼요. 이 사건은요. 그거 각오되어 있으시다 그러면 항소하십시오. 그래서 보험사는 80대 1로 끝났는데 내가 항소해서 100대 0으로 끝나면 100대 0이 되면 그러면 보험사에서 나간 거는 보험사가 바보 같아 나간 거고요. 내 보험료 할증 하나도 안 돼야 되고요. 나는 당연히 100%다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억울하면 본인이 직접 항소하십시오. 그리고 항소심은 상대편에서 변호사가 나옵니다. 변호사를 상대로 해서 싸워서 이기십시오. 앞이 비어 있었습니다.
자, 쭉 가면서요. 앞에 차들 다 나갔어요. 그래, 줄줄이. 벼 있잖아요. 벼 있으면 내가 가는 거지. 가는데 왜 이때 나옵니까? 이때. 어쩌라고요? 이걸 어쩌라고? 그럼 내쉬는데 이럴 때, 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서갖고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거예요? 네, 들어오실 거야? 안 들어오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니까? 내쉬는데? 꼭 항소심에서 100대 빵의 판결을 받아서 보험사들의 잘못된 관행, 잘못된 생각,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꼭 100대 0 판결 알려주십시오. 꼭 100대 0 판결의 소식을 전해주시기 기원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줄여서 잘 좀 만들어 보세요. 자, 여러분들 보험사가 항소 안 하더라도 내가 혼자 항소할 수 있다. 근데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런데요, 보조 참가인이 독립적으로 항소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회방 놓을 수는 있어요. 보험사는 항소 안 했어요. 그리고 보조 참가인만 항소했어요. 항소심 재판 진행돼요. 그런데 아니 왜 항소했어? 우리는 항소하지 말자고 그랬잖아. 안 한다 그랬잖아. 우리는 안 한다는데 왜 별책 부르게 혼자 항소했어? 그러다 100대 0 나오면 어떻게 돼? 우리가 바보 되잖아. 야, 항소하지 마. 항소 취하. 보험사가 보조 참가인이 진행하는 소송에 항소 취하서 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항소 포기 소송 낼 수 있어요. 그렇게 회방을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9시 뉴스에 나와야 되죠. 보험사가 항소 안 해서 억울해서 혼자 독립적으로 항소했는데 근데 와서 자기네는 항소 안 해놓고 내가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항소 취하서 낸다?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거야말로 진짜 보험사의 행포 중에 행포 오브 행포가 되겠죠. 그러진 않겠죠. 꼭 나중에 보험사에서 자신 없다고 한 거 본인 혼자 소송해서 상대 보험사 변호사랑 싸워서 꼭 100대 0의 항소심 판결을 멋진 소식을 전해주시기 기원합니다. 그리고 응원하겠습니다. 항소는 언제까지 될까요? 네, 항소심 판결 받은 날로부터 14일입니다. 근데 전자소송은 클릭해서 판결을 확인할 때 그때로부터 14일이에요. 2월 2일 날 판결 선고됐으니까 뭐 길게 가지 마세요. 보험사에서 보험사 항소하든 말든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마지막 날이 일단 2월 15일로 생각하세요. 2월 16일. 마지막 날이 그날은 빼고 14일이니까요. 2월 10일이면 2월 17일입니다. 2월 17일이면은 다음 주 수요일인데요. 그날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설 지나서 2월 15일 날 보험사랑 얘기해 보시고 보험사가 머뭇머뭇하면은 그럼 본인이 먼저 항소하세요. 괜찮습니다.